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 대단스럽습니다. 1월 11일 위아래 흔들기가 이렇게 심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6%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7까지 밀었다가 또 왔다 갔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마이너스 3.49 하락 종목이 1200 종목이 넘어가는 코스닥이 코스피도 뭐 800개가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 사실 이제 코스닥이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한다 그러면 매우 안 좋은 날이거든요. 매우 안 좋은 날입니다. 조금은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기어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도 삼성전자 대단했죠. 오늘 삼성전자 놀라울 정도 삼성전자가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그 다음에 증권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또 OCI, SK이노베이션 등등등이 강력한 상승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매물이 쏟아지고 일부 종목들, 현대차는 지금 플러스 8%로 엄청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 움직이죠. 그런데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마이너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것들도 마이너스를 들어가요. 삼성전자가 오늘 기똥차게 움직여봤지만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다. 오늘 대단한 것은 역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무섭네요. 개인들 오늘 코스피만 매수 4조 3천억 4조 3천억. 야, 내 기억 속에 개인이 하루에 4조 3천억을 매수한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모습이 요즘에 이제 여러 무슨 증후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은 시장이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빠져서 더 빠질까봐 그 무서워서 손절을 치기 시작하고, 그 손절 때문에 더 빠지니까 더 빠질까봐 또 던지고 하는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거의 저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슨 느낌이냐면 계속 올라가. 야, 나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돼. 더 사. 내가 지금 안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좌를 개설해서 지금이라도 돈을 갖다 붓고, 삼성전자가 5% 올라가든 현대차가 10% 올라가든 그냥 무조건 덤비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정반대죠. 투매와는 정반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일명 똥줄 증후군. 똥줄이 타. 야, 지금 안 되면 나 안 될 것 같아. 남들은 다 잘 나가고 막 그러는데 나만 바보인 것 같고, 나만 도태된 것 같고, 나만 소외되고 나만 왕따일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뭔가가 최하층민으로 꼬라박힐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무서움, 두려움이 가장 강렬하게 꼽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그 매체를 통해서 지상파든 그 다음에 뭐 종편이든 아니면 케이블이든요, 예능에서조차 주식 사세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물론 이제 유명하신 분들, 그 다음에 유명 유튜버들도 여기저기 TV 방송에 자주 나오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게 허용되는 분위기라는 것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일요일날 메인 시간이죠. 일요일 저녁에 이 지금 현재 사회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졌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엄청 크게 벌고, 기존에 자산 많았던 사람들 있죠. 부동산이 엄청 많았다거나 주식 투자를 크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 뭐 슈퍼게임 이런 사람들이 이번 2020년에 엄청난 돈 벌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뭐 자영업자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 월세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해서 정말 이제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 남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벌어서 난 거지가 됐어. 난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돈 버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다 벌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어쨌든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이 막 4천만 원이 넘어가고 4,400이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도 있었는데 난 놓쳤고 주식도 못했고 집도 못 샀고 도대체 한 게 뭐야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드는 시장인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들이 한번 사기 시작하고 무서운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연일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쏠리고 있고 요 며칠간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예, 코스피는 아주 뭐 미쳤죠. 그냥 한번 샀다 그러면 2조 원, 뭐 1조 7천억, 1조 7천억, 4조 3천억 얘기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매수 대기 자금이 뭐 얼마다 뭐 어쨌다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분석들을 하지만 이건 뭐 그런 식의 분석으로 해석될 만한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쫓아가지 마세요. 삼성전자라도 하이닉스라도 지금 뭐 하루 이틀 더 올라가도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쨌든 최고가에 팔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물론 1000명 중에 5명은 잘하겠죠. 응? 근데 여러분들이 그 10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1000명 중에 990명은 안 될 겁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일단 한 템포라도 쉬어야 되지 않냐. 한 템포라도 쉬어야 한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시장이 무섭게 왔어요. 오늘 흔들기가 정말 격렬을 합니다. 매우 격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하락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매수 대기 자금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 되긴 할 것이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은 난 주식 쫓아가지 않을래. 일단 며칠이라도 관망하겠어 라는 관점을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는 제가 코스피 200이 제가 만든 지표에서 상단을 만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코스피 200은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으니까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이런 것들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더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지금 이걸 만났는데 이게 상선, 파란색 선인 상선을 만난 게 얼마만일까? 예, 상선을 만난 게 얼마만일까? 보시면요. 과연 자, 작년이 없네요. 예, 재작년에 없네요. 3년 전에 없네요. 4년 전에 예, 있을까요? 없네요. 5년 전, 6년 전, 7년 전, 8년 전, 9년 전, 10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년 전에 만났네요. IMF 직후에서 그때의 엄청난 폭등장입니다. 왜? 1년 만에 287포인트가 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갔으니 287에서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등했겠습니까? 얼마나 폭등했겠어요? 3배 넘게 오르는데. 근데 이번에 지수가 3배 넘게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더블은 왔죠. 네, 더블 왔어요. 더블 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모습이 21년 만에 나왔어요. 이렇게 폭등치고 올라갈 때에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번 큰 충격을 주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은 다시 땡기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구간별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어떤 구간이든,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든 간에 일단은 눌렀다가 한 번은 최후 마지막 정말 크게 하락을 해도 한 번은 다시 당겨주는 기회는 있으니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현금 비중만 잘 조절한다면 어떤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다시 아직은 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다만 미친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해 보신 분일수록 느끼실 건데, 개인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2030 주식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단히 놀랍습니다.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남자들이 덤빌까요? 여자들이 덤빌까요?
여성들이 덤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주식 투자로 성과가 가장 좋은 그룹이 가장 공격적으로 덤빈 그룹이에요. 그게 누구일까? 30대 여성입니다. 30대 여성이에요. 가장 최악의 그룹은 어디일까요? 20대 남성입니다. 가장 수익을 못 낸 팀이 20대 남성들이 가장 최악이고요. 30대 여성이 가장 큰 성과를 수익을 냈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직업이 감소한 게 남성은 그 정규 월급을 받는 직업에서 약 6,000명, 7,000명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고 여성은 8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뭔가 대응이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더 갖춰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내가 과감하더라도 신중하게 과감한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남성분들은 이제 사람마다 성향은 틀리지만 보통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막 덤비는 경우들이 있고 의외로 여성분들이 훨씬 그 뭐랄까 도전적인 부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참여한 사람 중에 그러한 결과. 그래서 3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모두 성과 좋습니다. 20대 여성도 나쁘지 않아요. 20대니까 에이 풋내기들 못 몰라서 뭐 20대 남성도 손실을 났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20대 여성도 좋아요. 어쨌든 작년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끝까지 이 물고 넘어진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하는 게 이제 맞는 거면 이제 올해 그런 것 치고도 너무 가팔릅니다. 어쨌든 그 완급 조절만 하면 돼요. 속도적인 조절 부분들. 저는 어쨌든 21년 만에 여기 터치를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오늘 현금 비중을 최소 30에서 50%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무슨 주식을 파느냐? 무슨 주식 팔 거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전략. 폭탄 맞으면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없을 거예요. 분명 없겠지만 폭탄 맞으면 뭐가 오르고 내리고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 3월 20일입니다. 작년 3월 20일인데 폭탄 맞으면 이거다 저거다가 없어요. 주식 줄인 사람이 현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장땡이에요. 그런 시장. 근데 약간 오늘 그런 현상이 살짝 데자뷰처럼 살짝 있었거든요. 저렇게까지 가진 않았지만 3월 20일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폭락이었으니까 그쵸. 이렇게 요날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었으니 뭐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월 19일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은 이때와는 좀 반대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그 우리가 이제 빚이 많습니다. 빚이 상당히 많고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 우리가 갚아야 될 국고채가 48조 원입니다. 올해 48조 원을 대갚아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61조 원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68조 원으로 더 많아집니다. 역대급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그래서 역대급이라서 문제가 있냐? 문제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8조 원이 그 만기가 도래하면 48조 원만큼 다시 채권 발행을 하면 됩니다. 재발행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상환하면 그럼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안 될 때가. 그럴 때 이제 디폴트 모라토리엄 같은 선언을 하게 되죠. 나 빚 못 갚아 미안해 sorry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미국이나 뭐 독일,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이 10%가 다 넘고 15% 이렇게 18%까지 가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을 폭등시키는 그런 이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은
괜찮아. 쟤네들은 좀 갖고 놀아도 뭐 조금 망가져도 지금 워낙 상태가 좋으니 한국 시장을 가지고 갖고 놀다가 돈 뽑아먹고 해도 장난질 쳐도 한국은 버틸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K방역에 있어서도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실물 경기에 있어서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빠지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더 이상 최악이 있어? 할 정도로 왔죠. 사실 한 달 뭐 임대료만 해도 뭐 300, 500, 1000, 2000 이렇게 내시는 분이 뭐 지원금이라 해봤자 100, 200, 300 받아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TV 방송에도 여러 부분들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국고채 발행에 실패하는가, 완전 낙찰이 안 되고, 실패할 경우에 장이 빠져요. 빠집니다. 심각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중 금리가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매입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시장의 자금이, 그래서 기관 쪽의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또 핵이 어쩌고저쩌고 한 30분 넘게 핵 얘기하고 뭐 핵 잠수함 뭐 그다음에 미국을 뭐 선제 핵 타격,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 반응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빅텍이 그래서 한번 올랐다 내려오는 정도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서 뭐 무슨 수로 미국을 선제 타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요. 걔네들이야 원래 징징대는 애들이고, 그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새로 바뀌니까 원래 사장이 새로 오든지 아니면 옛날 고울에 사또가 새로 오면은 어린 놈의 사또가 새로 내려오면은 이제 이방이고 혈령이고 그냥 현망이고 그러잖아요. 아유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래요. 이러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군기 잡아보려고 하잖아. 그거 안 되면서, 계급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바이든을 한번 툭하니 반응 좀 보려고 툭하니 건드려보는 정도이지 심각한 어떤 사태로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 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아주 장이 한번 폭삭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뭐 오비일학이겠죠. 그 배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경우이지 뭐 대통령께서 신년사 했다고 폭락이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이 뭐 막 하는 말이지.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게 너무 교묘하게 시간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봐야 할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풋 종목이 이제 차월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며칠째 얘기를 했던 한국 FS89라는 종목이 오늘 330원까지 올라가 봐요. 34%니까 오늘과 시장이 뭐 플러스 3%와 미쳤는데 떨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12%밖에 안 떨어지고 올라간 건 34% 올랐어.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일단 대단합니다. 방향이 조금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만든 거지만 21년 만에 처음으로 상선을 터치하는 부분과 개인들이 오늘 엄청난 매수를 했죠. 4조 4천억의 매수를 하는 역대급 개인의 매수. 이것이 일명 전문용어로 똥줄 타니까 매수하는 똥줄 증후군.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을 사지 않으면 난 바보가 될 거야 하는 공포감. 세상에서 혼자 따당하는 바보탱이가 된다. 나는 거지가 될까? 이런 생각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그것이 또 때마침 해필이면 대통령 신년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면서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타이밍적인 부분들 시장에서 뭐 별거 없다. 뭐 K 뭐 뉴딜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뭐는 없고, 어쨌든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말기이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해도 그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바마가 이제 그만두기 한 몇 달 전에 어떤 꼬맹이가 오리 인형을 선물하면서 아주 위트 있게 장난질을 쳤죠. 레임덕을 이제
시사하는 장난을 쳤던 그런 부분들. 오히려 레임덕이 좀 해당되지 않았던 대통령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인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임기 말년 마지막 해년에는 뭘 해도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가고 뭘 해도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주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동신건설이죠. 그래서 동신건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프레임스가 아니라 토탈소프트죠. 토탈소프트를 어쩌면 이거 봐야 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1월 8일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전 이거 안 보고 다시 동신건설 볼랍니다 라고 제가 지난 8일날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오늘 동신건설이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오늘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예치고는 9%가 작진 않지만 예치고는 그거지만 저는 어쨌든 저거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빠지면 들어올릴 만한 후보 종목 중에 하나를 삼성제약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 나름대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공략 안 했습니다. 아직 공략 안 했고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정도 좀 제가 그동안 영상 앞서서에 설명했던 것도 설명 많이 했어요. 충분히 이러이러한 그걸 가지고 오니까 얘도 이제 동신건설의 케이스가 똑같은 상황으로 비슷하게 나온다면 들어가고, 안 그러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든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적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주식 투자는 원래 이런 FM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들을 하지 마라. 정상 구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동신건설, 정상이 아닌 삼성제약,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웃긴 겁니다. 그럴 날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주식이 못 가고 빠지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주식이 올라가는. 하지만 걔네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쏠려서 급등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자동차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연말과 연초에 가장 강력하게 돈이 쏠리는 쪽이 자동차.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뭐 애플카를 만드냐 어쩌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또 LG전자 역시 그죠,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그러한 이제 합작법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동차에 쏠리고, 오늘 자율주행차, 오늘 자동차가 그냥 부품 뭐 수소차, 2차 전지까지 상승들이 좀 나와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장 겁나 밀리면, 그래서 진짜 장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다시 주워 담아야지. 그런 거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자금이 좀 여력이 되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든 대형주도 같이 참고, 돈이 여력이 안 되면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흑자이고 좀 그죠, 아무래도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회사들만, 흑자 전환을 갖고 있는,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회사만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럼 결국 돈 벌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무조건 돈 법니다. 그런 식의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구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현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현금을 많이 만들고 지금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오늘 더 올라가면 아이고 어저께 많이 팔아가지고 아쉽다, 그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아쉬운 거예요. 수익을 더 못 내서. 하지만 폭락이 들어와 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쉽고 타격 안 받으랍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겠습니까? 보통은 다 떨어질 때마다 타격받아서 회복이 안 돼서 결국에 망하는, 대부분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2020년은 좀 해당이 안 되죠. 2020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1월 11일까지는 그런 말이 해당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개인이 4조 4천억, 4조 4천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1월 5일 단 하루 만에 키움증권만, 다른 증권사가 아니라 키움증권만 계좌가 4만 개가 생겼습니다. 단 하루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연휴 동안에 있었더니 신년 돼서 첫 거래 1월 4일날 또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봐라, 지금이라도 주식 해야지. 주식은 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반드시 주식은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지금 새로이 시작해서 새로이 주식들을, 특히 내가 좀 더 잘하는 주식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뭐 어쨌든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언론에서 좀 떠들어댈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워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저의 판단과 저의 행동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동안 뭐 잘 해왔던 것이 뭐 하루 좀 틀리고 수익 좀 적게 먹었다고 해서 안 죽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만약에 폭락이 들어오면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만약에 이쯤에서 폭락이 곧 들어온다면, 근데 이번 주에 그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1월 첫 만기일. 그래서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충격을 준다면 목요일인데 수목금 중에서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늦으면 금요일 뭐 이렇게 중에 징후가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예의주시하고요. 현금을 최대한 만들고 높여놓고 다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더 빠져서 나오고 풋을 좀 비중 있게 실어볼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기회는 기다리면 오는데 아주 자주 오지 않습니다. 특히 매우 큰 기회는 아주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21년 만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다만 이번 만기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당월물이 아닌 차월물 내진 차차월물 정도에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뭐 외국인들도 시장도 한쪽만 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죠. 이제는 뭐 상방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수익 내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하는 그러한 모습과 특히 선물 쪽도 지금 계속 매도합니다. 선물이 특히나 계속 상방 포지션을 빼고 있는 부분이고 현물을 이제 조금씩 줄이려고 해요. 현물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줄였다가 줄이고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콜옵션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어요. 421억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풋옵션 부분들도 매수를 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옵션은 선물을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그죠? 빠지는 게 아니라 위로 막 올라갔을 경우 그때는 이제 콜옵션이 또 그만한 해지를 보험을 들어놓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에 너무 큰 의미를 가질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다 대다수를 다 팔면서 콜옵션을 좀 매수 들어왔구나. 며칠째 계속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데 그랬구나 라는 부분과 작년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어땠을까요? 작년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얼마나 많이 사줬을까요? 얼마나 많이 샀을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작년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24조 4천억을 팔았어요. 역대 세 번째 규모인데 바로 2007년과 2008년도 그 이후 지금 처음으로 24조 4천억을 산 게 아니라 팔았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은 팔고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듯 해요. 근데 왜 팔았어? 주가가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높거든. 가치가 올라가서 가치의 총합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팔아도 되지 얘네들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이제 파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 흔들어야 외국인이 다시 사겠다. 그래서 빠져도 다시 올라올 것이니까 빠지면 사라. 지금 쫓아가지 말고. 그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올해가 이렇게 1월달 들어와서 제가 그랬죠? 1월달 들어오면 위든 아래로든 미친듯이 쏜다. 그러나 한쪽 방향만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위로 세고 밑으로도 세고 왔다 갔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2021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있는지를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재밌는 한 해가 되겠구나. 바로 IMF 직후 폭등이 있고 나서 시장은 4년 동안 위아래를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밑으로 위로 엄청나게 그러면 수렴을 했죠. 이게 4년입니다. 4년 비슷한 형태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형태. 지금 이 상승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위아래 뭐 계속 빠지, 여기서는 이제 엄청나게 빠진 걸로 나오지만 그러지는 않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흔든다 위아래 흔든다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재밌겠죠. 그런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돈 버는 시장이 이제 또 올 겁니다. 2021년은 그렇습니다. 2020년은 주식 사놓고 또 사고 사놓고 버티는 놈, 예, 영혼까지 끌어다가 버틴 놈이 돈 번 거고, 2021년은 그거 가만 안 둡니다. 사고 팔고를 잘한 사람이 돈 벌 거예요. 2022년도. 그걸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예, 그리고 해지를 늘 생각을 해놓으신다면, 오히려 아이고 작년에는 누구는 더블 벌었다던데, 여러분 더블 더 벌 수 있어요. 훨씬 기회가 좋습니다. 위아래 흔드는 게 클 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걸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접 슈퍼개미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네,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였고요.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려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죠. 성공 셰프였습니다.